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탄소 중립 두 번째 발표자인 울산과학기술원 송영봉 교수님 연구실 신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기화학적으로 일산화질소를 통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생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무기, 유기, 하이브리드, 전기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에 있어서는 인트로덕션에서 수소사회 그리고 암모니아가 탄소 중립에서 어느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트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요일날 진행된 애기원 이명철 박사님과 다른 많은 연사분들께서 강조를 해주셨기에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사회가 탄소 중립에서 가지는 의미는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린 혹은 블루수소를 통해 저탄소, 진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로드맵인데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미 수소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정부, 기업, 그리고 연구소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미 수소에 대한 인지를 DOE에서 발표를 하고 연간 암모니아 생산량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년 전부터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으로 많은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점에서 우리가 수소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소 에너지원을 과연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소를 직접적으로 운송하고 저장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기에 에너지 캐리어가 될 수 있는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용해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화학적으로 있어서 이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것은 컨벤셔널하게는 이런 낙스류가 아닌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질소는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고 전기화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이 트리플 본드를 깨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화학적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라이트 같은 아이온 생성물, 아이온 반응물들 생활 필수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반응물들 혹은 공장 불뚝으로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산화질소인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가지고 프로토네이션 반응을 진행시켜 암모니아를 만들자, 즉 우리가 원하는 수소 사회에서 수소 에너지 캐리어를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화학적인 리덕션 포텐셜은 다음과 같은데 수소 대비로 나타나 있고요. 굉장히 높은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는데 수소 반응은 0V에서 일어납니다. 참고로. 근데 이 반응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과정합이 필요하고 연이은 프로토네이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HER, 즉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나는 리덕션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오버 포텐셜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반응에 있어서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연구되고 새로운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나이트레이트, 라이트부터 시작하여서 반응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산화질소, 중간 인터미디이시지만 저희는 이것을 리액턴트로 시작하여 암모니아 패스까지 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점이 딱 두 가지 있는데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특징에서는 전부 모든 패스들이 프로톤과 일렉트론을 동반하여서 프로톤 커플 일렉트론 트랜스퍼를 나타내고 있고 전기화학적으로는 구리 촉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구리 촉매 자체, 111 혹은 110 페이스에서 컨트롤되는 구리 촉매는 카파 메탈만 사용하여도 80% 이상의 암모니아 전환율을 나타내는 훌륭한 촉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결국에 프로토네이션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수소를 줄 수 있느냐 낙스 소스에 그것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생각하고 저는 프로토네이션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암모니아를 잘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의 입장에서 첫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에 앞서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프로토네이션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송영봉 교수님 연구실에서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던 2017년, 16년 EES 단기반태를 통해서 올가닉과 인올가닉, 하이브리드 촉매를 섞어서 반응을 진행하였을 시에 프로토네이션을 잘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사용한 올가닉 프로모터, 즉 프로톤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은 폴리파이롤, 폴리아닐린, 폴리인돌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 분자들은 아쿠아 솔루션에 녹았을 때 프로토네이션 되고 다시 복원되는, 리제네레이션 되는 것이 굉장히 퍼사일하고 리버서블합니다.
이 반응을 이용해서 단순히 믹싱으로 이놀가닉 무기계 촉매와 유기계 프로모터들을 섞어서 한번 사용해보자로 옥시전 리덕션에서 선행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인터미디에이트이 있을 때 폴리파이롤과 같은 폴리머 이 프로톤을 그 인터미디에이트에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연력학적으로도 더 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DFT 칼큘레이션은 유니스트 곽상규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선행 연구로 진행된 옥시전 리덕션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이 폴리파이롤 같이 프로톤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은 결국에 인터미디에이트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네이션으로 인해 특정 레이트 디터미니스트인 RDS가 개선되고요. 결국 전체 반응이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옥시전 몰레큘, 나이트릭 옥사이드 몰레큘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프로토네이션을 동일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옥시전보다 훨씬 더 반응성이 좋은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가지고 암모니아 전환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촉매는 구리계 촉매 카파 옥사이드를 사용하였고요. 파티클 사이즈는 50나노미터 안쪽으로 되는 구리계 촉매를 사용하고 전도성 고분자는 폴리파이롤, 프로톤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폴리머였습니다. 저 후보군들 중에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단순 믹싱으로 전극에 올리게 되고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과 보신 것 같이 리프리 타입의 H타입 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전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가스 생성물들은 바로 GC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시추 GC로 가스 생성물 디텍션하고 실험이 다 끝난 후에 암모니아 하이드록시 아연 같은 이온 생성물들은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정량화하였습니다. 전기화학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조금 더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 X축은 수소 대비 어떤 전위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포텐셜을 조절하면서 일산화질소의 환원 반응을 확인을 한 LSV 커브의 볼타모그램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카파만 넣었을 때에 비해서 파이롤, 즉 프로모터와 함께 있을 경우에 커런트 덴시티가 특정 포텐셜에서 많이 증가하고 특정 커런트 덴시티를 자르면 포텐셜 증가폭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C를 통해 정량화한 암모니아를 제가 가한 반응에서의 총 전자에 비해서 얼마나 암모니아가 전환되었냐는 이피션시를 계산하였을 때 77에서 84% 정도의 전환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를 암모니아 파셜 커런트 덴시티로 나타내면 그 증가폭이 이놀가닉, 올가닉, 하이브리드 카탈리스트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문제점은 제가 사용한 일렉트롤레이트, 즉 전해액은 0.5몰 포스페이트 버퍼 솔루션인데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pH를 7 조건에서, 즉 중성에서 하고자해서 만든 조건인데 여기서는 암모니아가 이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추가적인 화학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암모니아를 분리해내야지만 에너지로 다시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염기로 바꾸게 되면 염기 조건 하에서는 프로토네이션 된 암모니아가 생성물로 나왔을 때 가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KOH 솔루션을 베이스로 한 염기로 진행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동일하게 조금 더 나아진 현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셜 커런트 덴시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류 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90%를 넘어가는 페라딕 이피션시를 가져도 전류가 낮다는 것은 이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 속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산량이 낮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으로서 암모니아 생산을 어떻게 스케일업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발표에서는 일렉트롤라이트의 NO 가스를 녹이게 됩니다. 이때 녹았을 때 솔루블 레이팅은 상온 상압에서 17mm몰 정도이고요. 이는 CO2 리액션을 아쿠아스테이지에서 했을 때 34mm몰인 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전기화학 쪽 화공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 디퓨전 일렉트로드를 사용하여서 촉매를 가스 디퓨전 일렉트로드 카본 위에다 감지하고 NO 가스를 직접적으로 다른 챔버를 만들어서 가스가 이 층을 투과해서 촉매 표면에 직접 흡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솔루비리티 문제가 언리미티드하게 해결되고요. 또한 녹여서 반응을 진행할 시에 있을 수 있는 매스 트랜스퍼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걸 정교학적으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셀의 50도인데요. 기존에는 녹여서 사용하였다면 저는 이번엔 전해액을 캐솔라이트 제너라이트 즉 캐소드 에노드 측에다 다 흘려주면서 가스 챔버를 따로 만들어서 에너를 흘려줍니다. 그럼 디퓨즈 인된 가스가 이 GD 안에서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고 생성된 암모니아는 KOH 조건이기 때문에 가스 페이지고 다시 디퓨즈 아웃됩니다. 농도 차이에 의해서 가스 챔버로 나오는데 이 가스 챔버를 통해서 소량의 수소 그리고 다량의 암모니아를 포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앤 리퀴드를 녹였을 때 GD셀, 방금 말씀드린 가스 디퓨전 일렉트로드를 사용하였을 때 성능 평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포텐셜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더 일어나고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인데 녹였을 때와 GD를 사용하였을 때 6배 이상의 커런트 데스리 증가폭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그냥 카파 계열 구리 촉매만 사용하였을 때와 이 프로모터로 사용할 수 있는 폴리파이로를 같이 사용하였을 때 포텐셜 커런트 데스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생성된 암모니아를 정량화하였고요. 페라데이 이피션시가 기존 셀에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를 녹여서 일산화질소 일렉트로라이트를 녹여서 진행했을 때도 53에서 93% 정도로 증가를 하지만 가스 디퓨전 일렉트로를 사용하였을 때도 96%까지 암모니아 페라데이 이피션시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런트 덴시티를 파셜 커런트 덴시티로 나누어도 약간은 미치지 못하지만 100mA 근접한 수준까지 뽑아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높은 커런트 덴시티와 높은 셀렉티비티를 보장할 수 있으면 결국 암모니아 신테시스 레이트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많은 양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이 GD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구리 계열 카파 나노 와이어든 아니면 카파를 담재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카파 메탈을 사용한 것이든 생산량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저희 촉매 시스템에서는 이제 단시간 단위 면적당 831 마이크론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질소를 가지고 전환하였을 시에 10에서 30 정도가 나오는 걸로 높은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이언 계열을 사용하여서 반응을 진행한 한종인 카이스트 교수님 연구팀의 결과는 한 1200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 수치는 구리계를 단위로 사용하였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은 첫 번째는 허셀 프로토네이션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프로톤을 더 주어서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었고 그 역할로서 폴리파이롤이라는 어떤 올가닉 시스템을 이놀가닉과 함께 하이브리드하여서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GD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생성물의 솔루빌리티 문제 개선하고 레스트런스 볼트 개선하면 결국 체리 트랜스퍼에 디펜던트하게 되겠다. 근데 반응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므로 암모니아 생산량 역시 개선할 수 있다. 다 오늘의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연구에 있어서는 유니스트 송영곤 교수님과 권영국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저와 이동규 박사가 실험을 진행하였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DFT 칼큘레이션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유니스트 곽상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객석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인데요. 여기가 지금 리덕션 리액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CO2 리덕션 연구에서도 토프 옥사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네, 현재 문제가 토프 옥사이드를 리덕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터널이 되면서 토프가 다시 나가기 터널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좀 불가능하다. 한번 사용하고 나면 토프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 있으시면서. 두 번째는 토퍼가 pH13에서 환경에 있게 되면 코베인 아이오덴에서 토퍼 하이드사이드가 안정한 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종하는 저 환경에서 토퍼 옥사이드가 아니고 토퍼 하이드사이드로 부종해서 저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네, 정교적인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인시추 라만 혹은
그 카파 옥사이드가 리덕션 상황이 되면 카파 메탈릭 서피스로 바뀌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분은 옥사이드 드라이브드 카파라고 해서 옥사이드로 시작하지만 카파 메탈릭 사이트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6시간까지는 1시간마다 측정했을 때 총매의 양이 줄어들거나 모자람 없이 암모니아 이피션시도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추후에는 이 스테빌리티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사실 1몰까지 KOH 정도로 올려서 실험을 할 예정인데, 생각보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총매가 무너진다거나 다시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